안녕하세요. 함께 쓰는 논문 채널입니다. 논문 쓰기 15번째 시간으로 설문지 코딩을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설문지 코딩은 수집된 자료를 통계 프로그램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해서 입력하는 작업으로 소스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통계의 기본, 기초로서 가장 먼저 누구든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지루할 정도로 간단한 작업이므로 신나는 음악이라도 들으면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딩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세팅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처음에 할 것은 엑셀 파일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통계 분석을 여러분이 직접 하시든 의뢰하시든 통계 프로그램이 무엇이든 간에 코딩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반드시 해야 하는데 엑셀로 작업해서 저장해 두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자, 그럼 엑셀을 실행시켜 새 통합 문서를 열어주세요. 엑셀 버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명칭은 비슷할 것입니다.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문서에서 좌측 상단의 파일을 클릭하시고 나타난 파일 창에서 좌측 하단의 옵션을 클릭하시면 일반 옵션이 보이는 창이 뜰 것입니다. 여기서 좌측 중하단의 고급을 클릭해서 고급 옵션 창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편집 옵션 첫 메뉴가 엔터키를 누른 후 다음 셀로 이동이고 그 바로 밑에 방향 아래쪽이라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래쪽 옆에 작은 역삼각형을 클릭하셔서 나오는 여러 방향 중에서 맨 처음 보이는 오른쪽을 클릭하신 다음 확인을 누르세요. 이제 다시 홈으로 돌아와서 통합문서 창 시트의 아무 셀이나 클릭한 다음 엔터를 쳐보시면 커서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안 그렇다면 다시 찬찬히 해보시거나 주변에 도와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되셨으면 저장을 클릭하시고 영상처럼 영어로 서베이 언더바 코딩 언더바 V01로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엑셀 파일 세팅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하기 위해서 입력할 데이터의 이름을 세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꼭 알아두셔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외워두세요. 띄어쓰기 금지, 숫자로 시작할 수 없음, 언더바 외에 특수문자나 기호를 사용할 수 없음, 뭐든 완전 단순하게 작성할 것. 이 규칙들은 꼭 지켜야 합니다. 의무사항이에요. 그리고 언더바는 띄어쓰기를 꼭 해야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숫자를 문자 뒤에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사항 하나입니다. 제가 시작부터 같지 않게 영어를 많이 사용했죠. 아무리 통계 프로그램들이 한글화되어 있다고 해도 가능하시면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만에 하나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아는 영어를 총동원해서 알아볼 수만 있게 파일 이름부터 데이터 이름까지는 영어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앞에서 보여드린 파일 이름이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어서 처음에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그럼 설문 문항을 세팅해 볼게요. 여러분의 설문지는 크게 응답자의 일반 사항과 연구 사항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이고 연구 사항은 다시 각 개념으로 구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 분석 시점에서 일반 사항은 배경 변인이 되고 연구 사항은 독립 변수, 매개 변수, 종속 변수가 될 것입니다. 세팅은 일반 사항부터 순서대로 하면 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설문지의 구성처럼 데이터 코딩도 어느 부분의 내용인지 한눈에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일반 사항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반 사항은 지역, 성별, 나이 등등 여러분의 연구에 맞게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구별 기준이 없는 것이 구별입니다. 보기만 해도 일반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일반 사항은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예처럼 영어를 사용해서 단어나 일부 또는 조합으로 간단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을 시와 구, 도와 군으로 나누듯이 문항의 답을 세부적으로 나눠야 하거나 하나의 질문에 복수응답을 요구했을 때는 영상과 같이 해당 문항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뒤에 숫자를 붙여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이럼 끝일 것 같으시겠지만 하나의 네임을 설문 문항과 상관없이 추가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상과 같이 설문지 번호를 기입하는 네이밍을 하나 만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이밍은 넘버의 약자인 N5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넘버링을 해둬야 수정이나 오류가 있을 때 설문지와 코딩 내용을 확인해서 처리하기 쉽겠죠. 물론 넘버링된 코딩 기록과 일치하도록 설문지에도 같은 번호를 잘 보이도록 기입해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사항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몇 개의 개념으로 나뉘어져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개념별 코딩 내용을 한눈에 구분하기 위해서는 구별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각 개념이 시작할 때마다 다른 이름을 주는데 이것이 내용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고 또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직무만족이라 치면 만족의 한글식 영어 이니셜로 M이라 하고 문항의 영어 이니셜 Q 그리고 번호를 넣어서 작성합니다. 여러분도 각 개념마다 구별하기 쉬운 이름을 만드셔서 입력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작성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렇게 각 개념마다 이름을 달리하면 코딩만 봐도 어느 부분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입력할 때도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때마다 화면을 보면서 입력 상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입력할 때 오입력은 물론 한 셀에 2개씩 또는 밀려서 입력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한 설문지의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마다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코딩 오류와 시간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슨 뜻일지 모를 것 같다는 걱정에 이름을 구체적으로 길게 만드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계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모든 통계 프로그램에는 그 네이밍에 대한 설명을 한글로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SPSS를 예로 들면 레이블이라는 곳이죠. 프로그램 개발자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시니까 그냥 짧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여러분께서는 설문지 문항을 보시면서 엑셀 파일에 코딩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세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요. 간단하니까 금방 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코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 봅니다.